네, 다시 세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림대학교 교수학센터에 있는 유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심사를 받을 때보다 오늘이 훨씬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을 때는 분명하게 목적성이 있어서 어떻게 질문에 답하고 이제 저희 것을 그야말로 잘 드러내고 평가를 잘 받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떨리는 것들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오늘은 뭐 보다 많은 참여자 또 특히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센터에서 오셨기 때문에 같은 동종업계에서 바라보시는 시선이 심사자들의 시선보다 훨씬 더 따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수학센터, 대림대학교 교수학센터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로 보니까 벌써 13년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수학센터로 인증받게 되는 거는 저희 센터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서 이 교수학센터로 인증이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 센터와 직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뭔가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인증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발전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책임감들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고 또 앞에 이제 그 대구과학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의 모습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저희의 있는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대림대학은 세계 최고의 특성화된 전문 직업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저희 면모와 그다음에 저희의 어떤 교육 목표, 인재상 이것의 일관성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세 가지 실천형, 문제 해결형, 협업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5가지 핵심 역량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과 그다음에 비정규 교육 모두 이 핵심 역량에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교수학센터도 그와 발맞춰서 직무 역량 기반 현장 교육을 위한 선도적 교수학습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저희의 운영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 목표와 저희의 일관된 운영 목표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라고 하는 교수학습 전략 모형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교수학습 모형을 완성해 나가는 저희 세부 사업은 교수 지원, 학습 지원, 그리고 인성교육과 원격교육 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저희 교수학센터 설립이 되면서 저희가 딱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춰서 저희 교수학센터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2021년부터는 저희가 미래교육 전환기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그 교수 학습 기관으로서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는데 저희의 그 미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격 수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의 성향이라든가 학습자들의 특성이 변화됐기 때문에 기타 사회 변화와 함께 학습자들의 변화를 오롯이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학센터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저희가 같이 파트너를 하고 있는 학교의 전체 기관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희는 교무처 산하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무처 산하의 교육행정팀, 직업교육혁신센터, 그리고 교수학센터의 하위 조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긴밀하게는 직업교육혁신센터와 교육행정팀이 운영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파트너로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처, 취업처, 그다음에 국제교류원은 비교과 교육을 위한 협력 조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처 산하에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학생상담센터가 저희 학생들의 학습 심리 등등에 대해서 학생들의 깊이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고요. 특히 취업처 같은 경우는 저희 모든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저희는 BA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취업처가 BAS 프로그램의 주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취업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BAS 프로그램에 저희는 비교과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마일리지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같이 인증하는 기관으로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이제 학습 공간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학생들에게 학습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공간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기관으로서 저희와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이 2021년도 예산 편성 현황은 3억 9,600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석센터의 예산의 약 67%는 국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점차 갈수록 국비의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긴 한데, 대학에서도 자체 교비를 통해서 교수학습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저희 교수학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사무공간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박스라든가 스터디룸, 하이브리드 강의실은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학센터에서 조성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각 저희는 이제 부서들마다, 그리고 학 업무들마다, 그리고 학과들마다 별도의 공간들을 그러니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교수학센터에서 전용 학습 공간을 구축하기보다는 각 학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스튜디오가 2010년부터인가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때마침 19년도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맞춰서, 코로나로 인해서 스튜디오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의 메인 스튜디오 하나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사무 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1인 스튜디오를 3개, 그리고 메인 스튜디오, 기존 형태의 메인 스튜디오를 하나를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 학교에는 5개의 재정지원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재정지원 사업에서 그 사업단별로 스튜디오를 독립적으로 구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원격평생교육원에서의 스튜디오 따로 있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외에 학교에서는 여러 개의 스튜디오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저희는 그 스튜디오 구축에 같이 협력을 해서 힘을 모으고 있고, 활용도 같이 돕고 있습니다. 기자재료는 사무용 집기라던가,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학과에 저희가 배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여를 하면서 또 같이 공유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기자재들을 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튜디오는 학생들도 자율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런 기자재라던가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요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비정규교육과정이 교수학센터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할 것인가가 저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욕구를 무시하고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차원적인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사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요구조사, 그리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포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 교수학센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수학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초점적인 수요조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던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만족도와 함께 차기 기획을 위한 요구조사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다차원적인 그런 요구조사를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수요자 요구 기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내용의 결과를 반영한 몇 가지 작은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튜터링에서 저희가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도 맞춤형 직무 튜터링이다라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명칭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통한 그 학생들에 대한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라던가 여러 홍보 방법들을 학생들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동향에 맞추어서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선진교수법 연수라던가 원격 수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소수의 의견들이 묵살되지 않도록 교수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규모 그 참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소규모 참여자들을 충분히 감안한 교육 프로그램 등등으로 저희가 고루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학습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학습센터의 조직입니다. 교무처 산하에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센터장 외에 6인의 직원이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교수 연구 지원, 학습 지원, 인성교육과 원격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5명의 직원들과 함께 교수학습 정책관을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 한 명 있으십니다. 이분은 교육공학을 전공하셨고 저희 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기획과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문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3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학센터 운영위원회, 그리고 원격 수업에 대한 관리위원회,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3가지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자문을 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사실 2019년 이전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수 대상의 연수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교외에서의 연수활동 참여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2019년부터는 저희가 교내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 교수님들의 요구에 맞춘 그런 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교수님들이 내부 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각각의 교수님들을 위한 연수 그리고 특강들이 제공이 됐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의 개별적인 강의를 향상하기 위한 개별적인 클리닉 또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에게 저희가 여기 이 통계에서는 저희가 그 대규모 교육에 대한 집계만 지금 그 개수로 나와 있는데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들마다 원격 수업 도우미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 도우미들이 교수님들에는 1:1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가서 교수님들이 실제로 원격 수업을 실제로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기기들,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1:1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했던 횟수보다는 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학교 내에, 그다음 학교 외에, 특히 학교 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교수 지원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선진교수법이라고 하는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한 교수 지원 프로그램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진교수법은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강의법 중에서 특히 4개의 강의법, PB의 문제 기반, 프로젝트 기반, 플립 러닝, 서비스 러닝 4개의 그 강의 방법을 저희가 선진교수법이다라고 저희가 패키지화 했고요. 그래서 각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이 선진교수 방법들을 훈련해 받아서 각 수업에 적용해서 학생들의 참여와 교육 품질을 향상하는데 저희가 좀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교수법에 집중을 해서 연수와 그리고 교수님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 지원, 그리고 각 수업에 대한 적용과 그리고 개별적인 향상을 위한 클리닉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선진교수법 연수는 이제 해마다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앞에 보여드린 4가지 교수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 형식의 연수와 그리고 그 각각의 강의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티칭 기술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특강 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교수님들의 참여가
조금 그 향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수요와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향상이 됐었고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 강의들을 조금 규모를 줄여서 소규모의 강의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총 참여 인원은 적으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좀 더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교수법 적용은 저희가 그 각 수업에서 선진교수법들을 적용한 건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 학기에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개설하는 강좌가 총 약 평균 1,750개 정도의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750개의 강좌 중에서 전임 교수님들이 운영하는 강의하시는 강좌의 약 50%를 선진교수법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각 운영하시는 강좌에서 적용하는 건수와 그다음에 적용 결과 등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수님들이 적용한 결과를 보면 학기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교수님들이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요구들도 있으셔서 지금 문제중심 PBL 2가지 PBL과 서비스 러닝, 플립 러닝으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교수법에 대한 것들도 좀 변화를 주거나 다양화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교수님들이 또 이제 같은 전공이거나 계열별로 연구회를 조직하셔서 연구회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결과도 저희가 연구 결과로 업적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교수법 클리닉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강의 평가에 저평가된 교수님들에 대한 강의 향상을 위해서 의도를 했지만 이 또한 교수님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저평가된 교수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클리닉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방침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저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저희가 권할 뿐이고요. 교수님들께서는 자발적으로 클리닉을 신청을 하셔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강의 클리닉을 저희가 강의 설계와 그다음에 강의 운영에 대한 클리닉으로 구분을 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클리닉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하이브리드 수업, 블렌디드 수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전체 다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계절학기 수업 등등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클리닉을 통해서 강의 방법들, 강의 운영을 지원받고 계십니다. 자,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대상을 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진단과 특강 그리고 그 진단과 특강의 결과를 지도교수님들을 통해 지도교수님들에게 전달해서 지도교수님이 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에 학습 지도를 위해서 그 결과를 반영을 하시고 또 교수학센터에서는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특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내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과정에는 교수, 학생 그리고 산업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저희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기초학습 특강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학생들은 기초학습 역량에 대한 진단 이후에 그 기초학습 향상을 위해서는 각 학과에 학과 내의 그 시간표 안에, 전공 시간표 안에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그런 교과목들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마다 국어 또는 그 과학이나 수학에 대해서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교과목들을 개발해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수학센터에서는 그 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이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대학생 수준에서 더 향상된 기초학습의 어떤 역량을 좀 드러나기 위한 교과목들로 저희가 해마다 어떤 교과목들의 이름을 달리해서 이 과목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읽기 쓰기에 관련된 특강도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램 이름을 좀 바꿔서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이름으로 이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학습 특강에는 학생들에 대한 그 학습 향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성적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특강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작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이 성적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한다는 것은 과일반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지식 성숙도 향상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큼 성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성장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측정하는 이 검사 결과는 상당히 저희는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성숙도 향상도를 저희가 성과의 하나의 척도로 저희가 삼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습 코칭은 학생들이 학습 진단을 하게 되면 이후로 학습 진단 결과에 대해서 개별 코칭, 그다음에 집단 코칭, 그룹 코칭의 어떤 그 코칭 과정을 모두 참여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형별로 그룹 코칭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개별 코칭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2020년도, 21년도는 온라인으로 이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학습 코칭, 진단과 코칭은 저희가 UNI를 이용해서 진단을 했고요. 이 대상은 전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전공심화 학생들에게는 일단 전문 학사 과정에서 UNI를 통한 학습 진단과 코칭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문 학사에서 심화 과정에 이제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자기조절 학습 검사, SLT 검사를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단계 그 심화 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학업에서의 학습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을 넘어서 평생 학습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자기 학습에 대한 계획을 생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검사 결과를 학생들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도 또 지도 교수님들께서 지도에 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튜터링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직무 튜터링, 동반수자 튜터링인데요. 맞춤형 직무 튜터링은 학생들이 해당 그 전공의 현장 실무 중에서 배우고 싶은 직무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그 직무에 대해서 학교 교수님과 그리고 그 산업체 전문가가 매칭이 같이 짝이 되어서 신청한 학생들을 약 8주간의 튜터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에는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셔서 현장에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과정은 수업 외에 제가 비교과 시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반순창 튜터링은 학생들 1,500간 학습 스터디 그룹에 대한 지원이고요. 동년배 또는 그 1,500간의 학습에 대한 연대를 통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향상을 위한 노력들, 습관들을 잡아주는데 저희가 목표가 있는데 특히 동반순창 튜터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 지표에서 같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튜터링 유지율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평가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학생들을 굉장히 밀착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종결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그다음에 특히 리더들과의 긴밀한 그 협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룹을 이끌어 나가고 학생들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그룹을 완주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밀착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그 학생들의 튜터링 유지율이 거의 올해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학생들이 유지율이 늘어나면서 참여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튜터했던 학생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튜터를 한다거나 튜티했던 학생들이 튜터로 지속해 나가는 그런 비율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험적 인성 프로그램은 저희 교수학센터에서 이제 인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성은 저희 학교가 학생들의 그 인재 향상, 인재의 어떤 한 유형으로서 인성에 대한 교육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교수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과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인성에 대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또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전문기관들,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조직들과 협력하면서 학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에 대해서 바로 보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노하우 공모전과 포트폴리오 공모전 등은 학생들의 자신들의 그 학습에 대한 경험들을 어떻게 성과를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참여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좀 홍보해서 참여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그 프로그램보다 홍보에 좀 많이 매진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기 중에 시작할 때 홍보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하고 학기 내내 중간에 지속적으로 참여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그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해서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확산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이 핵심이 됐던 2020년도, 21년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학생들이 공유했던 학습 노하우, 그리고 특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고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노하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러닝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저희 교수학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는 오랜 동안 그 혼합형 수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전체 그 13강에 대한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수님들이 LMS를 통해서 이 혼합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원해드리고, 더군다나 이 콘텐츠는 교수님들이 연구 결과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지원금, 그다음에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인증 등등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보상을 드리고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혼합형 수업에 대해서 강의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학기는 100%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학교와 타 학교와의 지금 학점교류 사업들이 거의 온라인 그 수업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교육기관, 전문 기관을 통해서 보다 퀄리티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러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 자기개발 컨텐츠라고 하는 이러닝 학습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LMS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기개발 컨텐츠 이러닝 학습은 특히 학생들의 수요를, 학과와 교수님과 학생들의 수요를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우수한 그 어학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구매한 컨텐츠의 참여도가 높아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많은 만족도의 어떤 그런 결과를 보일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예산 규모가 있는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했던 집행 결과는 평균 저희 집행률들은 약 85%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내 특히 교비와 국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고 다각적인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85%면 사실 저희 교내에서는 효율적으로 잘 소비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보시면은 이제 각 2020년도는 아마 교육부의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이 많으셔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예산이 총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셨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기존에도 저 원격 수업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예산 비율이 좀 증가한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에 대한 교원 역량에 대한 지원 액수의 비율은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의 예산 규모가 좀 더 향상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사업 계획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더 확장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격 수업에 대한 그 예산 규모라던가 비중은 상당 부분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라던가 그런 그 시설들이 아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그 교육 환경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 규모는 유지될 것 같고요. 그 외에 학생들에 대한 예산 규모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정해 나가고 효과성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체적으로 대학의 그 질관리, 교육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질관리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PDCA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질관리 체계에 맞춰서 저희 부서도 그에 맞춘
프로그램 그 질관리 체계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만족도라던가 그다음에 역량에 대한 향상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차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이 전반적인 PDCA 이 과정 중에서 환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어떤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수님들을 전문위원 교수님들이 저희는 전문위원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들 신청에 의해서 교수학센터에 업무를 지원하고 자문을 하려고 신청하신 교수님들이 연간 3명에서 4명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그다음에 교수학 정책관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참여해 주시고 특히 이제 심사를 하시거나 어떤 기획하는 단계에서 자문을 해 주시고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의 수립에 이제 반영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런 그 연간 저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들은 학교 내 조직에서 뭐 저희 기획처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저희의 상위 부서인 교무처에서의 어떤 점검을 받기도 하지만 대학평의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평가되고 운영이 되고 기획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그다음에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의회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 개별적인 의견들도 저희 이 사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류와 개선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교수법 선진화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선정한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교수법 4가지 교수법은 사실 연구 영역도 있었지만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익숙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교수법 중에서 4가지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4개의 선정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교수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던가 뭐 다양한 인포그래픽 등등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이제 1대1 요즘은 뭐 집단적인 교육보다는 개별적인 교육이 더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대1 학습 코칭 시스템을 저희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인 온라인 접촉점들을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튜터링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그룹 활동, 동료들 간의 어떤 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팀워크라든가 인성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때도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들의 성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말에 성과 확산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중에서 튜터링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 확산 포럼을 하고 학생들을 수고를 저희가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와 협력하는 기관들과의 단단한 유대를 저희가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학교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 학교가 LMS도 운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하고 있었고 그리고 혼합형 수업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노하우들이 갑작스러운 코로나가 닥쳤어도 대응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팀즈와 줌이라고 하는 2가지 프로그램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수업에 맞게끔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원격 수업 도우미를 통해서 그런 운영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전자출입이라던가 LMS를 신규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LMS 이외에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솔루션들 그다음에 어떤 기자재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로 구성이 된 원격 수업에 대한 비상 그 TFT를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 그다음에 계열별 대표 교수님들로 구성한 원격 수업에 대한 TFT들이 교수님들 통해서 즉각 각 학과의 의견들이 저희에게 전달이 됐고 그 의견에 맞춰서 저희가 2020년도에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 교수학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낼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 보조 콘텐츠를 저희가 좀 더 많이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강의 보조 콘텐츠는 주로 이제 플립 러닝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는 콘텐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강의 트레일러를 만드시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 트레일러는 수업에 대한 안내,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숏폼이 대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2분 이내의 짧은 숏폼을 통해서 수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강의 트레일러를 제작을 하시고 그 강의 트레일러에 대한 저희가 그 경진대회를 교수님들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숏폼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셔서 다양한 플립 러닝에도 그 숏폼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잘 익숙하게 활용하시고 학생들도 이런 영상들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원격 수업에 대한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학기별로 2번씩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이 만족도와 현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서 그 다음 학기 바로바로 개선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그런 그 민첩한 저희가 대응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강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 이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던 특강이 장단점이 분명히 이제 밝혀졌고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한 특강을 그다음에 연수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학센터가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좀 보다 좋은 컨텐츠, 그다음에 좀 보다 품질 좋은 원격 수업의 어떤 모형을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1차로 이제 교수님들께 제공해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원격 수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 학교 교내에 정말 미래 교육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제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원센터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우수 교수학센터로 이제 인증을 받은 바가 사실 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본에 충실한 센터가 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구성원들의 같이 합의된 바였다면 앞으로는 학습 혁신이라고 하는,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미션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미션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무게를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교수학센터로서 저희가 좀 더 발돋움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교수님들께 또 보여드리고 또 교수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상층 발전하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